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주방에 앉아 커피향을 맡으며 가꾸운 토스트 한 조각을 베어 물던 찰나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일어났어? 문자를 읽자마자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응, 지금 막 일어나서 토스트 먹고 있어. 근데 오늘 식빵은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새로 오픈한 그 집빵이 아주 맛있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늘 살갑고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는 일어났니?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는 아직 꿈나라 여행 중이지 뭐. 엄마가 잠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암튼 못 말린다니까. 딸, 엄마가 아침에 나올 때 쌀 씻어놓고 나왔어. 전기밥솥한테 밥 좀 하라고 시켜줘. 물은 딸이 알아서 잘 맞춰주고, 그리고 건조기에 옷들이 놀고 있을 거야. 걔네 좀 데리고 나와서 TV 보라고 해. 엄마 아빠는 지금 등산 왔다.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엄마는 특유의 재치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말에 따라 밥솥에 쌀을 담고 물을 맞춘 뒤 버튼을 누르고 건조기 속 빨래를 꺼내어 적기 시작했는데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언니가 방에서 나왔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고 하품까지 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등산 가셨어. 아빠가 사온 식빵이 너무 맛있던데 토스트 해줄까?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진짜? 완전 좋지. 역시 내 동생이 최고야. 언니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났지만 늘 끈끈하게 잘 지냈습니다. 다투는 일도 드물었고 같은 방에서 2층 침대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친밀감이 높아졌어요. 저는 1층에, 언니는 2층에서 잠을 잤는데요. 나중에는 각자의 방이 생겼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친척들이 우리를 보고 참 별스럽다는 말을 하곤 했지만 우리 자매는 항상 사이가 좋았어요. 어느 날은 고모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전에야 집이 좁아서 한 방에서 같이 지냈지만 지금은 방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굳이 같이 계속 지내는 거야? 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한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해요. 우리 자매는 서로 붙어 있어야 하는 운명인가 봐요.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암튼 못 말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러자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대뜸 말했습니다. 저는 시집 안 가고 우리 가족이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그 말에 고모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니들이 결혼도 안 하고 버티면 엄마 아빠는 속이 어떻겠니? 그러지 말고 늦지 않게 결혼할 생각들 해. 그래도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긴 하다. 세상에 이런 자매가 어디 있나 싶다니까. 이게 다 우리 영주가 동생을 잘 챙겨서 그런 거야. 안 그러니 민주야? 맞아요, 고모. 저는 세상에서 우리 언니가 제일로 좋아요.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엄마가 서운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저번에는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더니 민주도 벌써 변심한 거야? 엄마는 너무너무 서운하다. 엄마가 일부러 과장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고 그 모습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순간 고모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언니한테 빚이 많네요. 살아생전 다 갖고 가야 할 텐데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고모, 갑자기 왜 심파를 찍고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고모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자 엄마가 고모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얘기한 일들을 전부 하고 난 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서 요리를 준비하던 저를 보며 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동생아, 또 요리하려고? 오늘 메뉴는 뭐야?
언니의 들뜬 목소리에 제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김치찜이나 할까 해. 엄마 아빠가 김치찜 엄청 좋아하시잖아. 언니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김치찜은 나도 좋아하지. 그럼 엄마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문자 보내놓을게. 알았어. 언니가 문자 보내놔. 그리고 나가서 막걸리나 좀 사와. 김치찜엔 막걸리가 딱이잖아. 언니가 웃으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날리더니 바람처럼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남겨. 언니가 사라진 뒤 저는 다시 요리에 몰두했는데요. 적당히 삭은 김치를 썰어 냄비에 넣고 돼지고기와 양파를 손질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요리하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시절에 이미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어요. 김치와 돼지고기를 켜켜이 쌓은 냄비에 육수를 붓고 불을 올렸고 팔팔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미료를 추가하고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집안에는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고 어느새 주방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어요. 잠시 후 언니가 막걸리와 함께 돌아와 신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냄새가 벌써부터 끝내준다. 오늘도 동생 덕분에 포식하겠네. 그날 우리 가족은 김치찜과 막걸리를 곁들여 오랫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식탁 위에는 요리의 향기와 함께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막걸리를 연거푸 마시던 아빠가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등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여기저기 낸 축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니들은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 언니가 막걸리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그건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해야지. 언니의 가벼운 말투에 엄마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축의금이 좀 아깝긴 해. 그래서 말인데 영주야, 너는 결혼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잖니? 언니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어요. 엄마, 나 이제 겨우 34이야. 그리고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애들이 더 많거든? 언니의 말에 엄마가 결심한 듯 막걸리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우리는 니들한테 억지로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아. 그치만 지금까지 낸 축의금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 엄마의 뜬금없는 말에 언니와 제가 두 분을 번갈아가며 쳐다봤는데요. 엄마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등산하면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거든. 대단한 아이디어라니? 또 뭘 생각했다는 거야? 엄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영주야, 여기서 몇 살 더 먹으면 우리 사기 결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뭐? 사기 결혼이라니? 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엄마가 언니를 진정시키며 다시 입을 뗐어요. 놀라지 말고 잘 들어봐. 그러니까 혼인신고 같은 건 하지 말고 결혼식만 딱 한 번 성대하게 열어서 크게 한탕하자는 거지. 너한테도 반띵 줄게. 그럼 상부상조 아니겠어? 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결혼식을 가지고 한탕 크게 해먹자고?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황당해하자 아빠가 옆에서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고 저는 차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걸리를 뿜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낸 축의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가지고 사기를 치자니.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서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는데 첫인상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그의 말투와 생각이 묘하게 저와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는데 만날 때마다 모든 걸 제 의견에 맞추고 사소한 제 말마저 귀담아 들어줬어요.
그 모습에 점점 호감이 갔고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연인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어요. 전에 소개팅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 사람하고 사귀기로 했어.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진짜야? 그럼 꼭 결혼한다는 소리네? 엄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를 하고 그래. 언니가 옆에서 혀를 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언니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근데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엄마가 입꼬리를 올리며 농담조로 말했어요. 네가 결혼하게 되면 네 언니는 사기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의 농담에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잖아. 근데 그동안 우리가 뿌렸던 축의금 다 회수하려면 아직 멀었어. 사기 결혼이라도 해야 할 판이니까 아직 안심은 금물이야. 엄마가 끝내 농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했는데요. 저라도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으니까요. 그 뒤 남자친구의 만남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레 얽히고 주말이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하게 서로를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빨리 결혼했으면 하시거든? 너네 집은 어때? 그 말에 예전에 엄마가 했던 농담이 불현듯 떠올랐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와 피식거리며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축의금 때문에 빨리 하셨으면 하는 것 같긴 해. 제 말에 남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축의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야 장난. 우리 부모님이 장난이 좀 심하시거든. 제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남자친구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민주 너네 집은 엄청 화목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 같이 있으면 늘 웃음이 나온다니까. 제 말에 남자친구가 잠시 동안 저를 지그시 바라봤는데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부러움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의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그의 표정을 그저 가볍게 흘려보냈지만 그 이후로도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자친구의 표정은 왠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갔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다고 하자 엄마가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옷 한 벌을 사주시며 꼭 잘하고 오라며 당부했고 언니는 저를 데리고 미용실로 가서 머리 손질이며 화장까지 완벽히 세팅해준 뒤 거울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너 잘 들어? 언니는 이번 생에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너라도 꼭 성공해야 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사기 결혼으로 한탕 하자는 소리 다시는 안 하지. 알았어. 잘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의 농담을 웃어넘겼지만 언니의 손길은 내내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손수 운전까지 해서 남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어요. 남자친구 집은 우리 집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집안은 고요했고 가족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두운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웃음 대신 낮은 목소리와 짧은 대답이 오갔지만 제게 예의를 다하는 그들의 태도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얼마 후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그날은 설렘과 긴장으로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한쪽에는 기대감이, 다른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우리 가족은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담소가 오가며 분위기가 그럭저럭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하던 중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했지만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엄마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답했어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민주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듣자 하니까 두 분이 민주 친부모님이 아니시라면서요. 따지고 보면 큰엄마 큰아빠라고 하시던데 조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부모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엄마가 이내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친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어서 물었어요. 그게 참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친딸이 아닌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그럼 민주 친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건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그 말에 부모님이 잠시 서로의 얼굴을 살폈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는 오래된 슬픔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주 생모는 민주를 낳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민주가 2살이 채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 생부도 얼마 뒤 일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쭉 민주를 키워왔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주가 친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비록 부모복은 없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는 그저 그게 신기해서 물어본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름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덧붙였고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오래된 기억을 다시 불러냈지만 엄마 말처럼 그동안 저는 전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언니의 따스한 품 안에서 무엇 하나 결핍 없이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발언에도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저기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신혼집을요? 엄마가 놀란 듯 물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집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니 조건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부모님이 말없이 남자친구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아빠가 언니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언니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남자친구 어머니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하는데 우선은 아침밥은 꼭 해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 아침밥을 챙겨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아침밥은 꼭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결혼하면 맞벌이를 할 거란 얘기는 들으셨는지요? 예,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는 당연히 해야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딸이 매일같이 아침밥을 차려야 하는 건가요? 원래부터 주방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껏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아침밥을 차릴 순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들어보니까 민주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다면서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아빠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지만 억지로 말을 삼키는 듯해 보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게 밥간일하는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까지 해가는데 화장실 청소며 분리수거, 설거지 같은 것까지 하는 건 아무래도 모냥 빠지잖아요. 그리고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도 바가지를 긁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닭가슴살이나 계란 요리를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우리 아들에게 육아를 강요해서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집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물잔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민주를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시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고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집까지 마련해주고 결혼을 허락하는 거니까 조건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워낙 대바라져서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민주 조건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민주 조건이면 멀쩡한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당당한 얼굴로 말을 마쳤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침묵을 깬 건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싸늘한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어요. 그럼 신혼집으로 얼마 정도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대출 좀 끼고 4억 정도면 서울 변두리에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모은 돈도 있고 민주도 모은 돈이 있으니까 충분할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억이면 얼마 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건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과하다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던 그 집은 저희가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집값으로 1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우리 조건을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0억이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친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친딸도 아닌데 10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우리한테는 친딸 이상이라서요. 그럼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건은 간단합니다. 집안 살림 전부를 우리 딸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다 두 분과 연락을 끊고 사는 조건으로 허락하겠습니다. 10억이면 그 정도 가치는 하는 돈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랑 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니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들의 얼굴은 당황과 불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토록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분이 시어머니라면 앞으로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할지 안 봐도 눈에 훤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 시댁가족들과 연락 끊고 결혼 후에는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한다는 조건으로 1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 가족들이 한순간 얼어붙은 듯 했는데요. 침묵 속에서 당혹감이 번졌고 그들의 얼굴은 차마 부정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고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구 며느리를 들이시려면 앞으로 액수를 한참 더 높이시거나 조건을 수정하길 조언드리고 싶네요. 제가 단호히 말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부모님과 언니도 서둘러 뒤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 정막을 깨트린 건 엄마였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축의금 때문에
사기치자 한탕하자 그런 말 앞으로 절대로 안 할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우리랑 평생 같이 살자. 언니가 흘낏 엄마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 꺼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축의금 몇 푼 때문에 내 동생 완전 노예살이 할 뻔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감히 귀한 내 딸을 노예로 만들 생각을 해. 그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면상에다가 된장국을 확 부어버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직접 당해보니까 당황해서 그러지도 못했네. 드라마에서 하는 건 전부 뻥이라니까. 그 말에 차 안에 웃음이 퍼졌는데요. 순간 부모님을 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였던 거야? 10억은 어떻게 나온 돈이야? 엄마가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차피 뻥치는 거 그냥 냅다 질러댔지 뭐. 못 먹어도 고라는 말도 있잖아. 그럴 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장땡인 거야.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깨끗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기에 크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소개팅을 주선했던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가 기겁을 했고 그 일을 회사에 말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는데 여직원들이 기겁을 한 채 전남친을 피하기 바빴다네요. 결국 몇 달 후 전남친이 회사에서 조용히 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순간 당신 아들이 대기업을 다닌다며 자랑을 늘어놓던 전남친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돌이켜보면 상견 옛날 본색을 드러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와는 달리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전에 식당 젊은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봤다고 했잖아. 그때 직원이 너한테 물 쏟았던 그 식당 말이야? 맞아. 그날 내가 쿨하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반했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어쩌다 주게 됐거든? 뭐? 네가 남자한테 번호를 줬단 말이야?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묻자 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냥 안 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아니지. 잘생겼다기보다는 뭔가 있어 보였다고 할까?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더라고. 거기다 말투도 부드럽고 살짝 웃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니까. 그러면서 어디선가 만난 듯한 느낌마저 들면서 뭐에 홀린 듯이 번호를 줬어. 근데 연락이 와서 몇 번 만나다가 그이가 사귀자고 해서 지금은 잘 만나고 있어. 뭐? 그이? 너 지금 그이라고 했어? 그이 말로는 그이도 나를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나보다 5살 많다는 건데 그게 뭐 대수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5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잘됐다. 정말 잘됐어. 그치? 곧 가족들한테도 인사시킬게. 벌써 인사를 시킨다고? 우리 그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나도 그이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 얘가 평생을 혼자 살 거라고 하더니만 완전 푹 빠졌네. 푹 빠졌어. 언니의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 또한 언니의 행복이 너무나도 반가워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반년 뒤 언니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어요. 형부의 부모님 또한 따뜻하고 자상한 분들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